여러분 반갑습니다. 무역언론의 김정덕 교수입니다. 오늘은 2-2 강의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2는 관세정책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은 지금 거기에서 관세와 비관세가 나왔는데 이 장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세의 개념인데요. 국경을 통과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나 징수금입니다. 그래서 사전적인 용어죠. 특징이 있다면 첫째, 둘째, 셋째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관세는 국경을 통과하는 수출입 화물에 대하여 부과되며 국가가 직접 징수하고 관세의 부담은 직접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한다. 그래서 관세는 국경을 통과하는 세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관세는 물품세이며 수시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관세의 부과 대상이나 부과 목적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세 번째, 관세는 가격 기능을 통해서 국내 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를 지니고 있다. 이 앞전 시간에 이야기했던 대로 관세와 비관세 장벽이 있는데요. 관세를 통해서 국내 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가 있다는 부분은 차후에 다시 한번 나오니까 그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 유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세를 많이 높게 부과시키는 경우라든가 이런 예들을 들 수 있습니다. 물론 비관세 내용도 있습니다만. 관세의 유형이 있는데요. 관세 부과 목적에 따라서 재정관세와 보호관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재정관세는 국가가 조세 수입을 얻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호관세는 수입국이 자국의 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부과하는 관세를 말합니다. 그래서 유치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세를 부과한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유치산업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아주 강하게 높게 관세를 매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는 관세 부과 대상에 따라서 수출세와 수입세로 구분할 수 있다. 수출하는데 수출세, 말 그대로 단어 그대로인데 수입하는데 수입세 이렇게 부과할 수 있습니다. 관세율의 결정 방법에 따라서는 종가세, 종량세, 복합관세, 선택관세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렇게 관세의 유형은 크게 재정관세와 보호관세로 있는데 수출세와 수입세가 있다. 그리고 관세의 결정 방법에 따라서 약 네 가지 방법으로 관세를 매길 수 있다는 내용을 여기서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비대면 강좌다 보니까 너무 딱딱하죠. 제가 수업을 또 유머도 이렇게 가미를 해가면서 이렇게 좀 더 즐거워야 되는데 비대면 계좌니까 저도 조금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오프라인 강의 때 지금 온라인 강의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리뷰를 하겠고요. 요점 정리를 또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또 즐거운 이야기를 또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강의 내용이 좀 탁탁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가능하면 또 더 짧게 요약해서 이야기하고 오프라인 강의 때 더 세세한 내용들 이야기를 많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화면만 보면서 수업을 들어야 되는 시간이 길었을 때 불편함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요. 저도 시간을 좀 짧게 요약해서 하고자 합니다. 지금 관세 정책 중에서 가격 효과 부분인데요.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 부과로 인하여 소비자는 관세 부과 전의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을 지급하고 수입 물품 구매 관세 부과 전에는 OP의 가격에서 소비할 수 있었으나 관세 부과 후 OPT의 가격으로 국내 소비 가격이 상승한다.
요 내용인 관세 전에 내용은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데 관세가 붙음으로써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더 소비자는 비싸게 사게 된다는 것이죠. 이 내용은 너무도 당연한 것 같지만 효과라고 해놨잖아요. 이 효과는 어디에서 써먹는 것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효과 부분은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관세를 부과해서 국가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전 시간에 이야기했던 유치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부가 관세로 인해서 소비를 가격을 높이고 소비를 줄이게 해서 나라의 유치 산업을 활성화시키는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들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 강좌이기 때문에 사례를 오래 들면 여러분들이 이 딱딱한 제 얼굴을 계속 오랫동안 봐야 되기 때문에 좀 요약해서 정리해 드릴 거고요. 오프라인 때 또 다시 재밌는 이야기 하기로 하죠. 소비 효과인데요. 국내 소비자의 입장에서 부과된 관세액만큼 비싸게 구입해야 하므로 소비는 관세 부과 전보다 줄어든다. 당연히 그러겠죠. 관세가 부과되니까 값이 비싸져서 소비가 감소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P4에서 P3로 감소한다. P4에서 P3로 감소하고 P3에서 P4만큼의 소비가 감소한다는 내용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표는, 이 그림은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이 표 하나를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업 보호 효과가 있는데요. 이 내용은 수입 관세는 수입제의 가격 인상을 통해서 수입제의 국내 수입의 억제와 국내 생산을 증가한다. 그러니까 수입이 억제되니까 국내 생산이 증가된다는 것이죠. 수입제의 국내 상승 가격은 국내 생산자로 하여금 생산 수량을 OQ1에서 OQ2로 증가한다. 그래서 OQ1에서 OQ2로 증가한다는 것이죠. 국내 생산이 증가돼요. 국내 수입 억제로 인해서 이렇게 증가한 그래프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재정 수입 효과인데요.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정부는 재정 수입을 확보하죠. 재정 수입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Q2, Q3 곱하기 관세일 만큼 재정 수입 시에 해당을 하는 것, 재정 수입을 얻을 수 있다. Q2, Q3에 여기다가 관세율을 곱하면 C죠. C에 해당하는 정부의 재정 수입을 얻을 수 있다. 아주 쉽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수지 효과인데요. 이 국제수지도 이 내용에 대해서 차후에 세부적으로 배울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한 이해만 하고 넘어가면 차후에 세부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또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면 수입은 감소하고 수입되는 것이 감소한다 그 뜻이에요. 자국의 수출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국제 수지는 개선이 된다. 그러겠죠? 예. 관세를 부과하면 비싸기 때문에 수입을 덜 할 것이다. 많이 안 사가니까. 그래서 그런데 자국 수출에는 아무 영향이 없으니까 국제 수지, 나라가 무역을 통해서 얻어지고 이뤄지는 내용을 적는 수치를 국제수지라 그래서 국제수지는 다시 한번 더 배우게 됩니다. 그것이 개선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득 분배 효과가 있는데요. 관세의 부과는 소비자의 소비 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자 실질 소득의 감소와 생산자 소득 증가, 소비자 후생이 A, B, C, D만큼 감소되며 이 중 A 부분이 생산자 후생으로 증가된다. 그래서 생산자한테 이익이 간다는 것이죠. 생산자한테. 그러면 소득이 다시 한번 재분배가 된다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경제적 후생, 여기서 나온 내용은 복리 후생 중에서 경제적 후생을 이야기한 겁니다. 경제적 후생에 대한 내용을 여기다 정리를 해놨는데요. 경제적 의미에서 행복이며 인간의 행복을 인간이 요망하는 물질적인 이익 내지 소득 면에서 측정한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한 것은 소득 분배 효과가 있다. 관세 정책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고용 효과가 있는데요. 관세 부과로 수입 상품이 가격이 상승하므로 소비자는 수입품 대신 곱상품을 살 것이다. 그래서 수입은 감소를 초래하고 이에 따라 당해 상품은 국내 기업 생산을 증대하고 고용을 증대한다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관세 부과하니까 비싸서 수입품을 안 사고 국내품을 삼으로써 국내 생산이 증가할 것이고 국내 생산이 증대되면 고용이 증대할 것이다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관세가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 조건 효과가 있는데요.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는 수입국의 국내 가격을 상승시키는 반면에 상대국의 수출 가격을 인하시킨다. 수입국의 가격 상승을 시키는데 국내 가격을 상승시키는데 상대국의 수출 가격을 인하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육 조건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는 관세 실보호율과 보호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놨는데요. 명목 보호율과 실보호율 두 가지로 나눠놨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공식을 이렇게 정리해놨습니다. 명목 보호율이란 특정 산업이 받고 있는 보호 정도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치 산업을 보호하는데 실제 보호가 되고 있는가를 관세 보호 효과를 측정해 보는 것이요. 그래서 관세 정책을 써서 특정 산업이 받고 있는 보호 정도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이 명목 보호율이에요. 그래서 국제 가격, 국내 가격 마이너스 국제 가격 나온 수치를 국제 가격으로 나눠주는 것이죠. 명목 보호율이라는 거죠. 실보호율은 최종제에 대한 관세 효과뿐만 아니라 최종제 생산에 투입되는 중간제에 대한 관세 효과까지도 감안한 것이다. 그래서 관세 부과 전, 후에 부가가치 변화율로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실보호율은 관세 부과 후 부가가치와 관세 부과 전 부가가치를 빼서 이것을 관세 부과 전의 가치로 나누면 실보호율을 파악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관세는 이런 보호율까지를 계산해 낼 수가 있습니다. 최저관세인데요. 어떻게 하면 최저관세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교역량 감소에 따르는 사회적 손실을 극소화시킬 수 있는 동시에 교역 조건의 개선에 따르는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관세율을 지칭하는데요. 어떻게 최저관세를 만들 것인가 각 나라가 고민하고 있죠. 최저관세는 상대국 관세 보복이 없다는 가정하에 자국의 사회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관세입니다. 이게 문제죠. 상대국의 관세 보복이 없다는 가정하인데 관세 보복을 없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고민해야 된다는 그런 최저 관세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차후에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관세의 유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관세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이걸 과제로 저희가 내줬죠. 이 내용도 과제의 답을 가르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세의 유형이 앞에 내용에 적혀 있었어요. 여기에 관세 유형이 나와 있죠. 이 내용을 적어서 제출하면 과제를 완료하는 걸로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이 동영상 아니어도요. PPT 자료가 똑같이 올라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보고 정리해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비대면 강의 듣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오프라인 때 또 즐겁게 만나기로 하고요. 2-3 때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